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꽤나 컸고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2,300선을 깼던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진짜 코스피 지수가 사실은 최악을 찍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동안 이제 관세를 협상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90일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싸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싸고 싼 업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시간만 봤을 때는 지금 뭐든 사놓고 기다린다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음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또 지난해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증권사에서 이 업종 좋아요, 이 지수가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업종 지수 모두 다 제자리를 다시 한번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분석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를 보시는 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간밤 증시부터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좀 보고 갈 텐데 보시다시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7% 이상 상승했다가 7% 이상 떨어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이상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5%, S&P 500은 3.4%, 나스닥 지수는 무려 4% 이상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21%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낙폭이면은 우리가 지난해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에서 4% 정도 하락이야 그냥 시장이 하락했구나라고 느끼게끔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 IB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나 봤더니 에버코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전반에 걸친 변동성과 스트레스가 재차 나타났다라면서 달러 채권 주식이 모두 다 하락하는 굉장히 기이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물고 흉하고 우려스러운 조합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시장은 약간 공식처럼 가는 게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면 또 증시가 올라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고요.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시장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돼야지 해결이 돼야지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에버코어에서는 바라봤는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하드합니다. 중국과의 관세 완전 철회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 그 둘 다를 요구하는 더 큰 전환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 정도의 조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 완전히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에버코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노이즈 가지고는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가기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외의 시장은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유가입니다. 특히나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경기를 전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WTI 같은 경우는 간밤에 다시 한번 6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국제 유가도 3.6% 이상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3.2% 넘게 떨어지면서 63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의 진짜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건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 관세율 발표로 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는 나라와는 협상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WTI가 장중에는 13% 넘게 반등을 해서 63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땠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1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더 올라간 것은 매우 중대한 요소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미국이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 과연 미국이 70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90일 동안 70개국과 함께 협상을 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이게 90일 동안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혼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국제 유가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금입니다. 사실 주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질 때는 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선물 가격 간밤에 3.2% 넘게 그리고 스팟 가격, 현물의 가격도 보시다시피 2.5%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한 애널리스트는 금은 다시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을 회복했고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 교역국들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이 금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ETF로의 자금 유입과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들이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도 사실은 앞으로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협상을 어쨌든 간에 할 건데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올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론을 봤을 때는 금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습니다. 시장도 안 좋고 안전자산도 사실은 불확실한 말 그대로 정말 안개 같은 시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함께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가격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간밤에는 3% 이상의 하락세, 이더리움도 8%,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4% 넘게 떨어졌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 관련한 ETF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시장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울프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와 일일 변동성에 크게 연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락장 속에서도 버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의 시세만 들었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 가격이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덜 빠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고 지난 4주 동안 주식시장은 비트코인보다도 2배 이상 더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잘 방어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모두 다 안 좋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강점을 나타내는 시장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다음 주도 참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는 미국의 많은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존슨앤존슨까지 많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내놓는 이 어닝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금융사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아마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 그리고 경기 전망까지 꼭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미국향보다는 중국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중국의 1분기 GDP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경기 부양의 효과가 반영되는 구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다시 중국이 어떠한 또 정책들을 내놓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미국향보다는 중국향을 조금 더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CPI, PPI 발표가 난 것처럼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의
이 두 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ASML과 TSM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곳에서 ASML과 TSMC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연 반도체 경기는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다음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게도 굉장히 빅 위크가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금통위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오늘 시장에서도 정책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국은 방위비, 무역수지,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그램 등 양자 협상에 따른 희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매크로 이벤트보다는 지금은 정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까지 시장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